길가에 쓰러진 노숙자를 신원조회하던 여형사는 숨을 멎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본 순간 30년 전 겨울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죠. 윤호진 설마 아버지? 서울 중부경찰서 강력계에 근무하는 윤아린 형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사무실에 앉아 밀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하리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피곤한 눈을 비볐습니다. 또 야근이네. 하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1살의 하린은 형사가 된 지 벌써 8년째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경찰이 되어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죠. 동료들은 하린을 냉정한 여형사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실과 증거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하린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어진 것이었죠. 하린이 5살 때였으니까 벌써 26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하린아, 늦었다. 집에 가. 동료 형사인 정민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네, 이것만 마저 하고 갈게요. 하린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서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중부경찰서입니다. 저기요. 명동 한복판에 노숙자 한 명이 쓰러져 있어요.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빨리 와보세요. 하린과 민재는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명동의 번화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죠. 현장에 도착한 하린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며칠째 씻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구급대원들이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죠. 상태가 어떤가요? 하린이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의식은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심한 것 같네요. 일단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하린은 쓰러진 남자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노숙자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신원 확인은 되나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신분증도 없고 개인 소지품도 거의 없습니다. 완전한 무연고자인 것 같아요. 하린은 남자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죠. 구급차가 남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하린과 민재는 주변 상인들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특별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노숙자가 쓰러진 사건으로 보였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민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하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쓰러진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나 해서 신원 파악을 한 번 더 시도해 보려고 했죠.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하린이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당히 쇠약해진 상태예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의식은 찾았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곧 깨어날 것 같습니다.
하리는 병실로 들어가 쓰러진 남자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젯밤에 봤을 때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죠.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린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일까? 하린은 남자의 개인 소지품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와 몇 벌의 옷까지, 그리고 작은 쪽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들을 자세히 보니 뭔가 특이한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서울역, 명동, 종로, 모두 서울의 중심가 지역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아다닌 흔적 같았습니다. 하리는 경찰서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실종자 신고 접수 기록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남자가 누군가의 가족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재야, 60대 후반 남성 실종 신고 기록 좀 찾아줄래? 언제부터? 최근 1년 정도. 민재가 컴퓨터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실종 신고는 없었어요. 대부분 치매 환자들이거나 이미 해결된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과거 범죄 기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문 감식을 의뢰하기로 했죠. 그런데 결과가 나오는 데는 며칠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자가 의식을 찾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하리는 병실에 들어가서 남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잠들어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니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때 하린의 머릿속에 어릴 적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자신을 안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품과 안전한 느낌. 그런데 그 기억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설마.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윤하린입니다. 하린아, 지문 감식 결과 나왔어. 그런데 좀 이상해. 지금 당장 서에 와볼래? 민재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하린은 급히 병원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하린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 지문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 그런데 30년 전 기록이야. 30년 전? 그것도 실종자로 신고되었다가 해결된 사건이야. 근데 여기 봐. 민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30년 전의 실종자 신고서가 떠 있었어요. 실종자 이름 윤호진. 나이 35. 신고자 윤명자. 하린이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호진. 그리고 신고자 윤명자. 명자는 하린의 어머니 이름이었거든요. 하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름도 나이도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한 사람까지. 하린아, 괜찮아?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린은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만약 정말로 그 노숙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민재야, 이 기록 더 자세히 볼 수 있어? 물론이지. 민재가 파일을 열어보니
30년 전의 자세한 기록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윤호진이라는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후 소식이 끊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부인과 5살 딸을 두고 사라진 것이었죠. 부인 이름이 윤명자고 딸 이름이 민재가 기록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딸 이름이 뭐야?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할인. 할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그 노숙자는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할인아, 설마 이 사람이 너희? 흥, 내 아버지야. 할인은 간신히 말을 짜냈습니다. 26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놀았던 기억, 아버지가 자신을 업어주던 기억,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그날 밤의 기억까지. 다음 날 아침, 할인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가야 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어요. 지금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할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대면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볼까? 그리고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할인은 침대에 앉아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늙고 야위었지만 분명히 기억 속에 아버지 모습이 있었어요. 남자도 할인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할인아, 정말 할인이니?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네, 아버지. 26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섰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져 있었던 건지, 왜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건지,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왜? 할인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아버지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할인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할인은 며칠 동안 아버지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아버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때 집을 떠나신 거예요? 할인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26년 동안 품고 있던 질문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 잘못을 저질렀단다. 잘못이요? 회사에서 큰 돈을 잃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게 내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모함이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 결국 모든 책임을 져야 했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인은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회사에서 일어난 횡령 사건의 누명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 어머니와 너에게까지 위협을 가했어.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했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단다. 할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니. 그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곧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진실을 밝히고 누명을 벗으면 말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고, 나중에는 너희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차라리 방해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단다. 할인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지난 26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도시에서 일을 했어. 하지만 신원이 확인되면 또 위험해질까봐 계속 숨어 지냈지. 나중에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결국 이런 신세가 되었단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고 가족을 위협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 말이에요. 하리나, 그건 이미 오래된 일이야. 이제는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하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로서, 그리고 딸로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하리는 30년 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일했던 회사는 이미 없어졌지만 관련 기록들은 남아 있었어요. 민재야, 나 좀 도와줄래? 당연하지. 뭘 도와주면 돼? 하리는 민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재도 깜짝 놀랐지만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30년 전 사건이면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해봐야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 두 사람은 밤새도록 자료를 뒤졌습니다. 당시 신문기사, 법원 기록, 회사 관련 자료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하리나, 이것 봐. 민재가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당시 횡령 사건의 진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대신 내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진 거야. 그 사람이 누구야? 박성민이라는 사람이야. 당시 회사 전무였어. 하리는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하리는 박성민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까? 하리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6년 동안 가족들과는 모르는 사람인 채로 노숙자 생활을 해야 했는데 진짜 범인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다니. 하리는 박성민의 현재 상황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성민은 현재 대기업 계열사의 회장으로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하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30년 전 사건의 증거를 찾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하리는 아버지에게 박성민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박성민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 이름을 말하니?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진짜 범인이죠.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하지만 하리나, 그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지금도 여전히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우면 어때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만류했습니다. 박성민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아버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할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형사로서의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할인은 박성민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현재도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할인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성민의 회사에서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회계 부정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민재야, 이것 봐. 박성민 회사의 재무제표야. 어디 보자. 이상하네. 수익 구조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혹시 현재도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두 사람은 더 자세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할인아, 대박이야. 민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뭐야? 박성민이 현재 조세 포탈을 하고 있어.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할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박성민을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확실해? 응, 확실해. 이 정도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어. 할인은 기뻤습니다. 비록 30년 전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박성민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성민 같은 인물을 상대하려면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할인은 박성민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박성민은 워낙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서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웠거든요. 할인아, 이거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냐? 민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할인은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성민이 눈치채면 모든 증거를 숨길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할인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성민이 자신들의 수사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할인아, 큰일 났어. 민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성민 측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안다고.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들킨 것이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조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 할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성민이 여전히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법적 조치? 웃기네. 우리가 불법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문제는 박성민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정말로 상부에 압력을 넣어서 수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할인의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상사가 할인을 불러서 수사 중단을 지시한 것이었어요. 윤할인 형사, 박성민 거는 여기서 마무리해. 왜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더 이상 관여하지 마. 할인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사를 중단해야 했어요. 그날 밤 할인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 박성민이라는 인간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아버지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할인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할인을 진정시켰어요. 할인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 뿐이야.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자. 그런데 아버지는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지.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할인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할인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민이 직접 만나자고 한 것이었어요. 왜 갑자기? 할인은 의아했지만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고급 호텔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박성민은 예상대로 점잖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윤아린 형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부는 어떠신지요? 박성민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순간 할인의 마음속에 눌러놓은 분노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거죠? 30년 전 일이 참 안타깝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성민의 태도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윤아린 형사님,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하는 법이죠. 할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성민의 뻔뻔함에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희생이라고요? 제 아버지가 26년 동안 노숙자로 살아야 했던 게 희생이라고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민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회사 전체가 무너질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진짜 범인인 당신이 책임을 져야 했던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박성민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증거를 찾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조세 포탈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것도 증거가 있어야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수사는 이미 중단되지 않았나요? 박성민의 뻔뻔함에 할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이런 인간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윤아린 형사님,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앞으로만 보고 사세요. 아버님도 이제 만났으니 행복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당신 같은 인간이 잘 살고 있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요? 세상이 원래 공평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세요. 할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당신의 죄를 밝혀낼 거니까요. 그러시려면 그러세요. 하지만 결과는 안 봐도 뻔할 것 같은데요. 박성민은 끝까지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할인은 분노로 가득 찬 마음으로 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인간 정말 지독해요. 할인이 박성민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억울하지. 정말 억울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했는지. 아버지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할인을 걱정해서 억지로 담담한 척했던 것이었어요. 너를 그렇게 작을 때 두고 떠나야 했던 것도 억울하고,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던 것도 억울하고, 모든 게 다 억울해. 할인도 같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듣고 나니 더욱 박성민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
제가 반드시 복수해 드릴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인아, 복수는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이제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내가 형사가 된 것도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모두 운명이야.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자. 아버지의 말에 할인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복수보다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할인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아린 형사님이신가요? 저는 박성민 회사의 전 직원인데요.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할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박성민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떤 정보인가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전화로는 위험할 것 같아서요. 할인은 즉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할인은 박성민 회사의 전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김대호라는 사람으로 최근에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어요. 사실 박성민 회장의 비리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호가 가방에서 여러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회사의 실제 회계장부입니다. 박성민 회장이 몇 년째 조세 포탈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할인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어요.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죠? 사실 제가 30년 전 사건을 알고 있어요. 제 아버지가 그때 그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윤호진 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때 많은 직원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박성민이 워낙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대호의 증언과 증거 덕분에 할인은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부에서도 막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박성민은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오만한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할인은 속이 시원했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박성민이 끝까지 발악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박성민이 구속된 후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진실도 함께 보도되면서 아버지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아버지, 이제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무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할인이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비로소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꿈 같구나. 26년 동안 품고 있던 한이 풀리는 것 같아. 박성민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결국 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어요. 할인은 아버지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했던 아버지에게는 몸과 마음의 회복이 모두 필요했거든요. 몇 달 후 아버지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할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할인아,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평생 억울함을 품고 살아야 했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저야말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2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할인과 아버지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그냥 너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할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박성민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교만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었어요. 한편 할인은 여전히 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민재야, 정의롭다는 게 뭘까? 글쎄, 나쁜 사람을 벌 주는 것?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것 같아. 할인의 경험은 그녀를 더 성숙한 형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할인과 아버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일자리를 구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고, 할인은 여전히 정의로운 형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가끔 과거를 떠올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할인과 아버지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할인아.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아. 늦었지만 괜찮아요.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있을 거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긴 시련이 끝나고 마침내 진짜 행복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박성민, 그는 감옥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후회하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었죠. 할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증오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직까지 정의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고요. 오늘의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TV의 응원도 부탁드려요. 그럼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이상 사연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